이경락 대표님의 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먼저 시장의 생각을 우리가 읽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7.9%. 와, 진짜 어마무지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이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가 관건인데, 근데 시장이 견조해요. 시장이 견조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현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죠. 굳이 내가 지금 현금을 이거 가져가야 되겠어? 자산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은. 그래, 현금을 가지고 있지 말자. 차라리 주식을 사자. 이런 분위기가 첫 번째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다른 자산이 있지 않냐, 부동산과 같은.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은 타격이 가장 직접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식.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량이 2달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부동산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금리 인상은 당연시 되는 거고 부동산 쪽은 좀 피하자라는 분위기. 부동산이잖아요. 동산인 주식이 낫다. 이런 분위기. 이걸 시장에서는 조금 예상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걸 당연히 생각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투자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주식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자금이 최근에 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싸졌으니까 싸니까 지금이라도 좀 사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을 해볼 수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나스닥 어제 건데 또 한 번 더, 지금 어제는 약간 약 조정이었죠. 전일장은. 약보합으로 어제 마무리됐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추세를 계속 보여주는 거는 이런 배경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최근에는 러시아발 악재가 원인이었는데 작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작년에 유가 이렇게 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미 시장의 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코로나가 가지고 온 병목 현상, 어떤 공급자들의 락다운, 생산 차질 문제, 물류의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발생한? 코로나로부터 발생한 병목 현상.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구간, 더 이상 공급 차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작년 미 시장의 물가 상승에, 전 세계 시장의 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중고차 가격 지수도 맨하임 지수거든요. 1월, 2월, 3월 들어와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공급자 문제가 공급 차질 문제가 해소되면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다. 실례로 제 주변에 지인이 중고차 판매를 하시는데 제가 아기가 4명이 되니까 9인승 차를 좀 사려고 중고차를 좀 사보려고 전화를 하니까 지금 사지 말라고. 올해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정도 아기 태어나고 나서 사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죠. 먼저 성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공급자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거다. 그러면 러시아발 악재만 해소되게 되면 유가 안정, 원자재 가격 안정, 인플레이션 꺾였다, 정점 지났다라는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 세 번째는 새로운 IT 산업의 도래가 증시에 또 훈풍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다가 CPU를 FPGA, PCB에다가 이제 실장하는 모습인데, 그래요. 메타버스 시대 분명히 이거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기능이 가능한 S클래스를 내놨어요. 이제부터 상용화 시킨다라고 하는데, 주차할 때는 레벨 4 기능이 돼요. 자동으로 파킹이 됩니다. 자동으로. 와, 엄청나죠? 저같이 주차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파킹해 주는 거예요, 차가.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벤츠가 진짜 많이 갔더라고요. 뭐 운전하면서 게임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던데, 그런 시대가 점진적으로 오는 거죠. 자율주행 시대. 아니죠. 자율주행 혁명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24시 클럽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려요. 전기차는, 우리 24시 클럽 전기차에 미쳐 있었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그냥 과도기에 불과해요. 자율주행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혁명이에요. 세탁기. 예, 우리 어머니 옛날에 물빨래 하셨는데,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세탁기 생겨가지고 달라졌잖아. 자율주행이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혁명으로 봐야 되니까 그와 관련된 산업의 도래. 레벨 3가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자율주행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 들었던 게 ADAS를 많이 이야기 드렸어요. ADAS에 PCB가 들어가니까 PCB 관련된 종목을 봐야 돼요. 이제 얘기를 좀 달리 할게요. 오늘부터 선언! PCB 얘기는 이제 좀 달리 할게요. 다음 얘기할게요. 선언! 예,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PCB 얘기했던 것 같은데 3분기, 4분기 때부터. 자, 자율주행에는 ADAS도 들어가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테슬라형의 자율주행이 고착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려요. 벤츠도 레벨 3 갔다는데 레벨 3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벨 4, 레벨 5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완전 자율주행. 이게 혁명이거든요. 레벨 3는 뭐 크루즈 기능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데. 아무튼 레벨 4, 레벨 5로 가기 위해서는 테슬라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 세계에 수만 대의 전기차 테슬라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 클라우딩 AI에다가 쏴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딥러닝을 시켜요. 야, 암스테르담에는 저 도로 길이 이렇게 돼 있네. 야, 한국 서울의 여의도대로는 저렇게 돼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거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딥러닝을 시켜요. 그래서 저장하고 로드맵을 짜는 거예요. AI가. 이게 테슬라 방식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거죠. 자동차에도 깔려야 되지만 이 데이터 센터에도 깔려야 되는 SSD. SSD는 낸드 기반의 반도체예요. 낸드 기반의 반도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낸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층수를 올리면서 아파트 1층, 뭐 삼성은 나 176층까지 올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을 쪼개가지고 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비트라는 것을 넣는데요. 비트가 데이터예요. 옛날에는 데이터 하나 넣는데 지금 4개씩 넣습니다. 방 하나에, 룸 하나에 방 4칸이 딱 생긴 거예요. 집 하나에.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계속 쌓아내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식각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식각 관련된 종목 중에서 APTC라는 기업이 지금 양산이 시작됐다. 상용화 시켰다. 건식 식각, 드라이 식각 관련돼 가지고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상장된 유일한 기업이니까 이걸 봐야 된다. SK하이닉스가 낸드에 아주 진심이죠. 그 낸드 관련된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식각업체 APTC 지난주에 얘기하고 주가가 잘 갔어요. 그래요. 지금 시장 보시게 되면 낸드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 매기가 조금씩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이건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APTC는 낸드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종목, 낸드 관련된 종목, TV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또 뭐 재탕 한번 합시다. 그거 하나 또 설명드리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PCB 관련된 종목, 이것도 한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종목 설명드리고, 자, 식각 말고 노광 공정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반도체를 자르기 전에 우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설계부터 해야죠. 설계부터 이렇게 쫙 해가지고 도면을 그려야죠. 도면을 그리는 활동을 노광이라고 해요, 반도체.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강강액이라는 것을 딱 씌워가지고 포토 레지스트라고 영어로 얘기하거든요. 포토. 사진에 뭐 저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레지스탕스, 레지스터. 그러니까 빛을 뭐 사진을 저항하다, 빛에 저항해가지고 설계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EUV가 들어간다, 동진 세미캠 얘기하는 겁니다. EUV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극자외선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 EUV 관련된 포토 레지스트로 유명해져가지고 국산화 시켰습니다. EUV 포토 레지스트 그래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어요. EUV 포토 레지스트 국산화 이러면서 야, 이 종목은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EUV 투자 확대할 때 수혜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저같이 보수적인 투자가, 답답한 투자가, 그러니까 어떤 기대 심리만 가지고 투자하는 걸 극도로 저주하는 투자가,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동진 세미캠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3D 엔도용 KRF 포토레지스트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낸드에 들어가는 강강의 포토레지스트는 KRF라는 걸 쓰는데요. 요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업체가 동진 세미캠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평택 3라인 지금 장비 들어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M15 지금 장비 깔고 있습니다. 저 증설하고 있어요. 랜드 플래시로. 다 랜드야. 랜드 시장의 확대의 최대 수혜주가 동진 세미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안전한 실적은 랜드랑 디램에 들어가는 포토 레지스트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고, EUV 좋긴 좋죠. 하지만 진짜 의미는 반도체 랜드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가 동진 세미캠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산업도 합니다. 최근에 노스볼트 응급제 공급한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야, 이제 반도체에서 2차 전지까지 이거 다 하네. 근데 여기 규모가 생각보다 클 것 같아요. 이 동진 세미캠은 진짜 저보다 더 보수적이거든요. 기업 IR도 받지 않아. 그런데 요번에 유럽에다가 동진 세미캠이 노스포트 옆에다가 공장을 지어요. 요거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이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드디어 우리 24시 클럽에서 노란 색깔로 싹 바뀌었어요. 요새는 좀 흥미롭게 한번 보자고요. 이제부터 좀 흥미롭게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숨겨져 있는 PCB 관련된 종목 또 하나 오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PCB는 여러분들, 지금 PCB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립칩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요렇게 기판이 있고 요 기판을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기판을 뒤집는다. 그리고 그 아래다가 공을 이렇게 딱딱딱 붙입니다. 그걸 솔더볼이라고 해요. 솔더볼. 마이크론 솔더볼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거, AP에다가 붙이는 거. 이렇게 AP. 이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AP에다 붙이는 거. 그리고 D램 메모리용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솔더볼을 쫙 붙입니다. 알같죠? 아주 귀엽습니다. 요거를 만드는 기업을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요와 관련된 기업, 국내 상장 기업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한 종목은 매출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덕산. 요 알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최양락 씨가 생각나네. 예. 최양락 씨가. 알까기 이게 생각나네요. 갑자기. 예. 솔더볼. 예. 근데 솔더볼 쪽에서 매출이 덕산 하이메탈이 찍히는가? 솔더볼 쪽을 제가 나눠가지고 이번에 알아본 결과 작년 덕산 하이메탈 1분기 때 118억, 2분기 때 132억, 3분기 때 142억, 4분기 때 178억 이렇게 꾸준하게 솔더볼 쪽에서는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점진적이거든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다 터지는 거예요. 주가가 어떤 악재가 있을 때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주가가 폭락이 와요. 그런 것처럼 점진적일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시장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이럴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점진적인 솔더볼 쪽에서 실적 호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덕산 하이메탈 아니나 다를까 참 제가 이것도 뭐
유튜브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아무튼 쫙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PCB 관련된 종목.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낸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라. 그래서 동진 세미킨과 덕산 하이메탈까지 살펴봤고요.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세 가지 이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도 설명드렸습니다.